메인 페이지 영역 밑에 먼저 슬라이더가 나왔습니다. 슬라이더 나와졌고, 그 밑에는 div 하셔서 클래스 하신 다음에 여기는 프로덕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상품 리스트 나오는 프로덕트스라고 할게요. 네, 상품 리스트 나오도록 영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품 리스트가 나오도록 영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이렇게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글씨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 밑에는 상품 영역. 글씨 하나 적어 놓으시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짜는 겁니다. 어떻게 짜느냐 하면 먼저 div라고 이렇게 하나 주시고 여기 클래스 이름은 슬라이드 트랙이라고 이름 하나 줄게요. 그 다음 밑에는 div라고 하나 주시고 얘들이 너무 잘 써주는데 슬라이드 안 그래도 쓰려고 했는데 마음을 알아서 다 적어주네요. 클래스 슬라이드라고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실 때 자꾸 그림이 많아지니까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img라고 하는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이라고 하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이렇게 적으시죠. img 폴더 안에 있는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mg 폴더 안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미지 만드시려면 일단 우리는 PC용으로 만들 겁니다. PC용으로 만들 거라서 그나마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저기 밑에 시작 단추 누르면 피그마 있나요, 혹시? 피그마 있을까요? 피그마 한번 실행해 보시죠. 피그마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요거 하시면 돼요. 일단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 옆에 페이지 참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들 그 초안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초안 있어요? 초안이란 메뉴에 있나요?
앞 시간에서 아마 로그인 다 돼 있어가지고 있을걸요. 로그아웃 안 하면 이거 계속 로그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안이라고 하는 거 클릭해 보시면은 플러스 기호 있을 겁니다. 플러스 기호 누르서 새 파일 선택해 보세요. 새 파일하고 디자인 선택해 보십시오. 디자인 선택하셨을까요? 디자인 선택하시면 새 창이 이렇게 하나 열려요. 그리고 1페이지 하면서 새 창이 열리고 제목 없음 떠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뭐 지우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거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미지만 빨리 하나 만들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오셨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포토샵보다 얘가 쉬워서 여기 왔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도구 있나요? 프레임 도구를 클릭하셔서 살짝만 그려보시죠. 살짝만 드래그해서 그려보세요. 살짝만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생길 겁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정하겠습니다. 프레임 크기는 이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크기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아웃 크기라고 하는 부분에 가로 크기는 1920, 세로 크기는 750 주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쳐보시면 1920에 750 됐어요. 근데 너무 크죠, 그죠? 너무 크면 위에 보시면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100% 되어 있는데 축소 또는 50% 축소 버튼 누르셔도 되고 50% 축소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죠? 위치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로 잡고서 이동하시면 되고 복제를 하는데 3개를 복제해 보십시오. Alt키 누르시고 밑으로 드래그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3개 상자를 3개 만들어 보시죠. 영역을 3개 만들어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이미지 가지고 와서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영역이 꽉 차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이름이 슬라이드 1인 거예요. 얘가 슬라이드 1, 두 번째는 슬라이드 2, 세 번째는 슬라이드 3.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복사하셔서 이미지 복사하시고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하시고 피그마 오셔서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프레임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미지 크기는 모서리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절대 프레임은 잡지 마십시오. 프레임은 크기를 우리가 똑같이 맞춰 놓은 거잖아요. 똑같이 맞춰 놓은 거라서 프레임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미지 크기만 키우시면 됩니다. 이미지 크기만 줄이거나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저장만 하시면 되죠. 이미지 다 넣고 저장해 볼게요. 프레임 선택하실 때 왼쪽에 레이어에서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돼요. 크기 조절은 컨트롤 키 누르고 빼기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나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나요? 내보내기 더하기 누르세요. 더하기 딱 눌러서 우리는 PNG 아니고 JPG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JPG라고 주시고 JPG라고 내보내기 파일 형식 주시고 3개 레이어 내보내기 눌러봅니다. 자, 얘 누르시면 벌써 내보내기가 끝났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아니요. 우린 다운로드 폴더 아니고 바탕화면 쇼핑몰 창업 어디 갔지? 쇼핑몰 창업 img 폴더 안에 넣을 거예요. 쇼핑몰 창업 네, 쇼핑몰 창업 img 폴더 안에 저장할 겁니다. img 폴더 선택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img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와졌죠? 이렇게 img라고 하는 폴더 안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이라고 들어와졌죠? 프레임 이름을 우리가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이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넣으셨을까요? 그러면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면 인덱스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이 이럴 수가. 에이, 에이, 에이. 뭐가 이렇게 쭉쭉쭉 생겨나나요? 이미지 3개가 세로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사진이 없다고요? 안 떴다고? 혹시 안 뜬 분들은 경로랑 파일 이름 확인해 보세요. 페이지에서 왼쪽에 여백이 있네요. 맞죠? 왼쪽 여백은 왜 있죠? 왼쪽 여백은 왜 있을까요? 우리가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스타일의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 가보시죠. 메인에 가보시게 되면 자, 높이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 값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높이 값 하이트라고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민 하이트라고 주셔야 돼요. 민 하이트. 최소 높이 500픽셀. 그러면 최소 높이 500픽셀이니까 우리가 슬라이드 한 개 높이가 700이니까 더 크잖아요. 그죠? 더 커지는 거는 허용하는데 작아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민 하이트, 최소 높이 500픽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메인에서. 그 다음 위에 가보시면 또 위쪽에 위쪽에 한참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거 있죠. 바디 부분에 맥스 위스 160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나요? 있어요? 바디에 혹시 크기를 제한 걸어놨죠. 이건 최대 크기를 1600픽셀이라고 제한 걸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왼쪽에 여백이 생긴 거예요.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얘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열어서 새로 고침해 보시죠. 하면 끝에서 끝까지 다 꽉 차 보이나요? 끝에서 끝까지 꽉 차 보이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꽉 차 보이시고 그 다음 내가 이 웹브라우저를 줄였을 때 자 보세요. 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줄였을 때도 밑에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고 같이 이미지 크기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크기도 같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줄게 하시려면 여기에다가 바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img라는 태그의 width 값은
100%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코드가 들어가야지만 크기가 줄게 되면 반응형 테이블에서 크기가 줄게 되면 같이 이미지 크기도 줄어들고 웹브라우저 크기가 늘어나면 이미지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미지도 같이 줄어들어요. 늘어나게 되면 같이 늘어나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요. 좁게 보이는 만큼 이 위에 있던 이미지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 모바일에서는 세로 모드를 따로 넣어주는 겁니다. 세로 모드에 디자인을 별도로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세로로 길어져서 큼지막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로 모드는 지금처럼 이미지 위스 값을 100% 넣게 되면 가로 폭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이미지는 커져 보이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작게 보입니다. 이미지 크기 바뀌나요? 다 되셨어요? 안 됐어요? 웹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지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줄다가 자꾸 줄면은 그림이 작아 보이니까 어느 정도 줄다가 그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림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면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만 두고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표시하는 거는 HTML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됐죠. 00 나누고 00 나누고 여기도 00 나눴고 여기도 00 나눴고 여기도 00 나눠 가지고 이 영역 안에 지금처럼 이미지 한 개 집어넣고 그 다음 00 나눠서 또 이미지 한 개 집어넣고 그 다음 00 나눠서 이미지 한 개 집어넣고 이렇게 이미지를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따로따로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하면 슬라이드 이미지가 겹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왜 겹쳐야 되느냐 하면 아까 여기 제 거 보시면은 이거죠. 자, 위에 그림이 바뀔 때 그림 바뀔 때 보세요. 밑에 그림이 연이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바뀌잖아요. 같은 자리 바뀌니까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바뀌도록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겹쳐 가지고 한 개처럼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것이 상자 영역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겹친다 했죠. 무조건 겹친다 하게 되면 포지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겹쳐요? 이 슬라이드가 겹치죠. 슬라이드들이 겹칩니다. 슬라이드들이 겹쳐지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밑에 쭉 내려가서 적을게요. 슬라이드라는 것이 클래스 이름이니까 자, 슬라이드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점 찍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중괄로 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 다음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에 앱솔루트라고 하는 값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 탑은 0, 레프트 0 주시면 돼요. 탑 0, 레프트 0. 위쪽 영역에서 떨어짐 없이 닦고 왼쪽에서도 영역에
떨어짐 없이 딱 붙여라. 탑 0, 레프트 0 주시면 됩니다. 겹친다. 겹치는 개체가 있다 하시게 되면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무조건 포지션 앱솔루트.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겹치면. 겹친다 하게 되면 포지션 앱솔루트만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 겹쳐져서 보여집니다. 자, 겹쳐져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규칙이 더 있는데 앱솔루트 줬는 이 개체의 상위 요소, 부모 요소죠. 상위 요소. 요 슬라이드의 상위 요소가 누구예요? 슬라이드 트랙이 될까요? 그죠? 얘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위 요소에는 무조건, 다 무조건이네요. 무조건 뭘 주느냐 하면 점 찍고 슬라이드 트랙이라는 상위 요소에는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줍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겹친다. 무조건 앱솔루트. 앱솔루트 줬던 상위 요소는 릴레이티브.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같은 자리에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트랙과 슬라이드 트랙이 상위 요소, 그 안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가 겹쳐서 움직인다 하실 것 같으면 겹친다, 주체가 슬라이드가 겹치니까 앱솔루트 주시면 되고 그 앱솔루트의 상위 요소에는 릴레이티브라고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세 개가 세로로 정렬되어 있던 것이 짠 하나로 붙어버렸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로 겹쳐지게 됩니다. 한번 넣어 보시죠. 적지 말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div 클래스는 프로덕트라고 4개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스타일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덱스에서 복사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스타일에서 점 찍고 붙여넣기 중괄로 하시고 위스는 200 픽셀 하이트는 100 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CCC 좀 안 보일라나? 뭐 333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보더 컬러는 보더라고 해서 2픽셀에 솔리드에 F00 빨간색으로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 보시죠. 위스는 가로 크기였다 그죠? 하이트는 세로 높이 값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고 보더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되셨나요?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열어놓고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새로 고침해서 페이지 열어보시죠.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구나. 이미지에 가려져서 안 보이구나. 잠시만요. 잠시만. 자, 저거 해보세요. 피그마 한번 가보세요. 피그마 한번 가보십시오. 피그마 가셨나요? 피그마 가서 요거 프레임 하나만 복사하셔가지고, 아이고. 프레임 한 개 복사하셔가지고, Alt키 누르고 옆으로 옮기면 피그마 복사되죠. 자, 요 피그마 그림 하나 지우고, 요거 이름은 블랭크라고 주겠습니다. 블랭크. 비어있는 거 하나 쓸게요. 채우기 색깔도 없습니다. 이름은 블랭크라고 줬고요. 이름은 블랭크라고 이렇게 줬고, 그림은 지웠습니다. 그림은 지웠고, 이름은 블랭크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 블랭크에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색깔이 흰색이 지정되어 있는데, 채우기라고 이렇게 흰색이 지정되어 있을 텐데, 빼기 눌러서 색깔조차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투명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내보내게 할 거예요. 내보낼 때는 PNG로 내보내겠습니다. 투명은 PNG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PNG로 내보낼게요. PNG로 내보내기 하실 때 역시 IMG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IMG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영역 안에다가 이 PNG 이미지를 하나 끼워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있죠? 여기 슬라이드 트랙 바깥쪽에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img src는 img 폴더 안에 있는 블랭크 lt 속성은 블랭크 이렇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웹브라우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블랭크 이미지 위에 하나 이렇게 보여졌죠? 자, 위에다가 이렇게 보여지시면 블랭크 이미지가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그죠? 헤더 바로 밑에 블랭크 이미지 허용한 게 들어가졌죠? 맞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졌는 영역 확보하기 위해서 얘 넣은 겁니다. 얘가 올라가 버리면 밑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 영역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 밑에 깔려 있거든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기 때문에 슬라이드 이미지랑 똑같은 크기의 비어있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위치를 슬라이드 트랙 밑에다가 옮겨 보시면은 슬라이드 트랙 밑에다가 이렇게 옮겨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밑에 사각형 프로덕트 이미지 사각형 4개가 보여질걸요? 밑에 여기에 이 이미지 밑에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이 블랭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는 만큼 뒤로 밀렸습니다. 얘들이 밀려서 나온 거고 아까 안 보여졌던 이유는 얘들이 밑에 이미지 밑에 여기 깔려 있어 가지고 안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트랙과 그 다음에 블랭크 이미지 순으로 넣었을까요? 영역을 만들고 영역 안에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준 겁니다. 위치를 잡아준 거고, 위치를 잡아줄 때 앱솔루트라고 주게 되면 하위 요소들이 다 앱솔루트 위치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얘들이 밑에 있는 영역들이 위쪽 슬라이드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밑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슬라이드 밑에 들어가는 영역을 하나, 빈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가 조금 더 간편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스타일을 굉장히 또 길게 적어야 돼요. 이 방법이 스타일을 간단하게 적는 방법 중에 제일 짧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집어넣는 게. 자, 우리는 여기서 연습을 하고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연습을 하고 슬라이드를 정리하려고 해요. 자, 설명 듣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세로 정렬입니다. 얘들도 지금 보시면 겹쳐져 있을 때 세로 정렬이 돼요. 세로 정렬이 되어서 움직여지게 되고, 세로 정렬이 되어서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정렬시키고 싶으면, 얘들을 가로 정렬시키고 싶으면 프로덕트를 볼게요. 가로 정렬시키고 싶다면 위에 부모 요소, 이 프로덕트를 가로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인 프로덕트스한테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이걸 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더블 클릭, 복사, 점 찍고 붙여놓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셔야 돼요. 플렉스라는 속성을 주셔야 얘들이 가로 정렬이 됩니다. 이것만 주시면 바로 가로 정렬 돼버립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됐죠. 그것도 여백 없이 딱 달라붙어서 가로 정렬이 돼버립니다. 플렉스 요거 한 개만 알아두셔도 돼요. 플렉스 하나만 알아두시면 가로 정렬을 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여기에 슬라이드를 앱솔루트 줬는데 앱솔루트 주니까 겹쳐졌었다, 그죠? 겹쳐졌었는데 우리는 가로 정렬 시키고 싶단 말이죠. 가로 정렬 시키고 싶으면 굳이 이거 줄 필요 있나요? 줄 필요 없잖아요. 가로 정렬 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가로 정렬 시켜서 움직이도록 만들 겁니다.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주려고 하면은 저기 자바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움직일 때는 요렇게 주셔야 돼요. 요렇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스타일로만 움직일 거라서 겹쳐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프로덕트처럼 그냥 가로로 놓을 거라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들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트랙에다가 릴레이티브 말고 트랙에다가 디스플레이 하시고 디스플레이 하신 다음에 플렉스라고 주시면 돼요. 플렉스 주시고 여기는 그거는 줘야 되겠다. 디스플레이 릴레이티브는 주셔야 되겠어요.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주세요. 움직이게 하려면 릴레이티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주시게 되면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가로로 정렬이 되어버립니다. 얘들이 세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되어버립니다. 맞나요? 가로로 정렬이 됩니다. 아까는 이게 한 장이 꽉 찼었는데 이거 이렇게 가로로 정렬되니까 세 개가 줄어져서 보여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안 되죠. 그래서 위스 값을 따로 주는 겁니다. 위스 값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위스 하셔가지고
석장이니까 300% 주시면 돼요. 이미지 석장이니까 300% 줍니다. 가로 크기가 300%라는 이야기예요. 가로 크기 300% 한번 열어서 보신다면 짠! 꽉 찼죠? 가로 크기 300% 주니까 꽉 차버렸죠.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키우면은 키우는 대로 더 커지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가게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것도 아래쪽에 있던 것도 블랭크도 앱솔루트를 안 썼기 때문에 지우셔도 돼요. 필요 없는 게 많아지죠. 되도록이면 코드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죠, 이제. 되셨을까요? 다음 한 개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이미지가 여기 1번 이미지를 복사하셔가지고 3번 밑에다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1번을 반복적으로 3번 밑에다 한 개 더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얘 가로폭 크기는 얼마로 줘야 될까요? 자, 가로폭 크기 얼마 줘야 될까요? 한 개 복사해서 더 넣어버리니까 더 넣고 세로 고침해 보시면 얘가 밀려가지고 다음 영상이 조금 삐죽히 튀어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스타일 트랙의 크기는 얼마 줘야 될까요? 가로폭 얼마? 넉 장이니까 4장이니까 400% 줘야죠. 이 퍼센트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위에 넉 장이면 400%, 5장이면 500% 이런 식으로 이 장수를 해당되는 거 맞춰가지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트랙에다가 엔터 치셔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나 주시고 슬라이드라는 이름에 기간은 10초 주겠습니다. 10초 주겠습니다. 인피니트라고 인피니티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요 줄을 한번 적어 보시죠. 지금 적는 거는 똑같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적는 거는 똑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아이고.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하나씩 적으면 완전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하나씩 적으시지 마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걸요? 좀 쉬었다 하십시오. 시간이.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에 슬라이드가 넉 장이 들어갔는데 이 넉 장이 가로로 정렬되면서 400%만큼 커졌죠. 400%만큼 커지면서 내용물이 커지니까 그 외부를 감싸고 있는 이 슬라이드라는 녀석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400%만큼. 400%만큼 같이 커져 버려서 이 영역이 바디 영역보다는 4배 정도 커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가로로 스크롤바가 생겨서 이렇게 가로로 바디 영역보다 4배나 더 커져서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겨버리면 나는 여기에 내용이 다 있는데 옆으로 얘가 움직여버리면 내용이 없고 이미지만 있는 곳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에러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로 영역에는 스크롤바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외곽 슬라이드라는 녀석의 크기를 아예 고정을 잡아버려요. 고정을 잡는데 어떻게 고정을 잡느냐 하면 이렇게 잡습니다. 슬라이더에 대해서 더블 클릭 복사하시고 점 찍으신 다음에 붙여넣기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여기에 오버플로어 히든이라고 주시면 돼요. 오버플로어 히든이라고 주시면 히든은 감추는 거, 오버플로어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 그 영역이란 뭐냐 하면 슬라이드의 기본 크기는 웹브라우저 크기와 동일하게 바뀌는 건데 그 영역을 벗어난 것들은 다 잘라서 버려라. 잘라버려라. 다 보이게 하지 말고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버려버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새로 고쳐보시게 되면 밑에 스크롤바 없어졌을걸요?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안의 영역에서만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스크롤바 아까 있던 게 사라졌죠? 홈페이지에 슬라이드가 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짜여져 있습니다. 제일 외곽은 영역의 크기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외곽은 움직임을 담당하고 그 안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얘는 크기 담당, 위치 담당이죠. 크기, 슬라이드의 영역 크기를 담당하는 슬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슬라이드 트랙이 있고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슬라이드 트랙도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변함이 없고요. 슬라이드 트랙만 개수에 따라서 길이만 가로폭 크기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오버플로 히든이라는 거 영역 크기를 제한 걸 때 영역 크기를 내부 영역의 크기가 커졌을 때 외부의 크기만큼만 제한을 걸 때 쓰는 것이 오버플로 히든입니다.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상품 이미지 그 레이아웃 정할 때도 이거 많이 씁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상품 이미지가 커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쓰입니다.
좀 이따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것도.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해서 위치 잡아주는 겁니다. 위치 잡아주는 속성, 포지션에서 아까처럼 겹친다, 어떤 게 겹쳐진다 하게 되면 무조건 앱솔루트입니다. 여기에서도 겹쳐지는 거 하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 있습니다. 메뉴, 이 서브 메뉴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겹쳤죠. 그죠? 서브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서브 메뉴 있네요.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포지션이 무조건 앱솔루트일 겁니다. 이거. 포지션이 무조건 앱솔루트예요. 겹치면 무조건 앱솔루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겹쳤다 앱솔루트. 겹쳤는데 이거 상위에 부모 요소는 릴레이티브. 얘가 겹치는 앱솔루트를 썼다면 상위 요소인 li에 대해서는 무조건 릴레이티브 적어주셔야 되고. 상위 요소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있잖아요. 메뉴에 가보시면 서브 메뉴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위에 있는 얘네요. li. li인데 has serve라고 해서 얘만 별도로 또 이렇게 클래스 줘가지고 이렇게 주셔도 돼요. 점 찍고 has serve에 대해서만 릴레이티브 주라 이렇게 주셔도 되고. li의 클래스 이름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 li에다가 릴레이티브 줄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죠. 다 모든 li에다가 릴레이티브 줄 필요는 없고 has serve라고 붙은 클래스에 대해서만 릴레이티브를 주라 그 말이죠.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없어도 이렇게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적혀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죠. 여기에 서브 메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클래스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 준 데 대해서만 이렇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친다 하시게 되면 무조건 포지션이 앱솔루트 잡아주시면 되고 부모 요소에는 포지션 릴레이티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로 정렬된다 하게 되면 무조건 뭘 주라고요? 플렉스 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면 됩니다. 가로로 정렬된다 하시면 무조건 디스플레이 플렉스입니다. 요 코드 하는 거는 내일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내일은 우리 카페24에다가 직접 수정을 해볼 겁니다. 요런 지식을 좀 배경을 삼아서 보시면 조금 더 보이는 게 좀 더 넓어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 상품 이미지 아까 한 번 더 해봤다 했죠. 프로덕트 이미지에서 프로덕트 안에 이미지를 넣고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살짝 커지는 듯한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그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자 이럴 때 씁니다. 이거 보세요. 네이버인데 네이버에 보시면 자 여기 요런 거 마우스 올릴 때 이미지 살짝 커지지 않나요? 이거 그죠? 빼면은 작아졌다가 빼면 작아졌다가 올리면 커지고 빼면 작아지고 이렇게 이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과 주실 때 외곽에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곽에 고정된 크기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 고정된 크기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서리가 둥글죠. 보더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어 고정된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안쪽에 다시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영역 안에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영역이 커질 때 바깥쪽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얘는 바깥쪽 영역에 아까 주셨던 오버플로 히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커졌을 때 이렇게 벗어난 이미지는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잘라버리는 거죠.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스케일이 확대되면서 안 보여지는 부분은 잘라서 버립니다. 자, 요거 한번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여러 개 만드셔도 되고 뭐 한 개 만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HTML 가볼게요. 자, 밑에 프로덕트 있는 데 가보시고 보셨나요? 자, 여기서 상품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상품 이미지를 표시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실제 코드가 어떻게 작업되어 있는지 실제 코드처럼 만들어 볼게요. 프로덕트스 부분을 지웁시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빈 코드 안에서 뭘 넣느냐 하면 이걸 넣어 보십시오. UL 꺽쇠 닫고 엔터 꺽쇠 열고 LI 꺽쇠 닫고 여기까지 천천히 했습니다. UL 주고 UL 주고 상품 영역에서 프로덕트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상품 영역 안에서 원래는 얘가 div 안 적고 보통 섹션이라고 많이 적습니다. 섹션 영역에 div 대신에 섹션이라는 단어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카피 14도 보시면 섹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위에 타이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상품 이미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 큰 것만 하고 상품 리스트 어떻게 배치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L에 li라고 주시고 좋나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얘는 영역을 담당할 겁니다. 영역 담당이고 이 안에서 이미지 크기를 담당하는 div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엔터 치시고 div라고 하시고 div 하시고 클래스는 프로덕트라고 주겠습니다. 프로덕트라고 주고 꺽쇠 닫으시고 엔터 그 다음 다시 div 하시고 클래스는 프로덕트 이미지라고 주겠습니다. 프로덕트 img라고 이름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UL에서 li를 먼저 적으세요. 차례대로 적으면 오류 납니다. 또 중간에 하나 빼먹고 이러면 오류 나기 때문에 UL 적고 UL 사이에 엔터 친 다음에 li 적고 li 사이에 또 엔터 친 다음에 div 적고 div 사이에서 엔터 친 다음에 또 div 적고 div 사이에서 또 엔터 칩니다. 여기 엔터 칠 거예요. 엔터 칠 거고 그래서 img 이제야 img src 적고 프로덕트 1.jpg 적어줄 겁니다. img 폴더 안에다 넣을 거라서 img 폴더 적고 프로덕트 1.jpg 넣어줄 겁니다. 상품 이미지 1번입니다. 주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어요? 해볼게요. 스타일을 적어봅니다. 스타일 적으실 때 img는 위스 값이 100%이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img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프로덕트 1.jpg라는 그림을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가셔가지고 또 피그마 가보시죠. 피그마 가셔서 영역의 크기를 하나 짤게요. 프레임을 하나 짜시는데 프레임 도구 선택해서 프레임 하나 그리신 다음에 프레임 크기는 500, 500에 주겠습니다. 500, 가로폭 500, 세로 높이 500, 500, 5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 보시죠. 아까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픽사베이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사베이 이미지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이미지든 상관없습니다. 이미지 복사하시고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안에다가 넣어 보시죠. 그리고 프레임 선택하시고 프레임 이름은 프로덕트 1입니다. 프로덕트 1 역시 프로덕트 1만 선택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하실 때 jpg로 내보내십시오. jpg 선택해서 jpg로 내보냅니다. 프로덕트 1.jpg라고 img 폴더에 저장되면 끝나요. 저장되시면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한 개가 딸랑 뜰 겁니다. 이렇게 한 개가 떠 있을 겁니다. 메인의 높이 값이 지정되어 있나 보네요. 제 거는. 메인의 높이 값은 빼겠습니다.
다 넣으셨나요? 이미지 떠요? 안 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크기를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건데, 자, 이 부분 봅니다. 이 부분 보세요. 자, 요거 일단 지우고 새로 한번 해보죠. 지금 지워버리시고 새로 한번 봅시다. 자동 완성이 너무 잘 돼도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바깥쪽 상품 영역의 이름이 프로덕트 쓰고 안쪽에 UL과 LI로 영역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 LI 영역 안에서 프로덕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크기는요 안에 있는 이 프로덕트 1.jpg 이미지 크기에 맞춰 가지고 떠요. 그런데 이 img라는 거, 요 지금 프로덕트 img 크기를 제한을 주시게 되면 이 크기도 작게 줄어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작게 줄어드냐 하면 우리가 스타일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적혀 있을걸요. img with 100%라고 적혀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넣는 거 그냥 웹브라우저 보시면 안에 내용이 엄청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폭 100%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크기를 제한을 줄 겁니다. 어떤 크기를 제한을 줄 거냐면, 자, 요거 li의 크기를 제한을 줘 볼 거예요. li 크기를 얼마나 제한 줄 거냐 하면 33% 제한을 줄 겁니다. 자, 스타일에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지금 이 li는 프로덕트스 안에 있는 li죠.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서 적을게요.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매깁니다. 점 찍고 붙여넣기 하시고 한 칸 띄우고 li 태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li 넣어주시고 li의 가로 크기를 줍니다. width라고 하시고 아까처럼 33.3% 33% 뭐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3분의 1 할 거예요. 33.34% 3333 계속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그러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calculator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서 100% 나누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3%안 넣어도 얘는 100% 나누기 3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줍니다. 계산해서 가로폭 크기를 줍니다. 내가 만약에 4열로 구성하겠다. 4를 넣어주시면 되고 5열로 구성하겠다. 5를 넣어주시면 돼요. 되게 편해요, 이게. 2열로 구성하겠다. 2를 넣어주시면 되고 1열로 구성하겠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숫자가 한 줄에 몇 개를 놓겠느냐 하는 숫자입니다. 한 줄에 몇 개 놓을 거냐 하는 숫자가 뒤에 번호 숫자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캘큘레이터 이 함수를 쓰실 때는 연산자 있죠. 나누기라고 하는 이 연산자 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연산자 앞뒤에는 한 칸씩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 적으면 안 됩니다. 띄워서 적으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띄워서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는 여러분들 상품 목록 이미지에 상품 개수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품 이미지가, 자, 이 상품 이미지가 4개 나오겠다 하시면은 25% 주면 돼요. 25% 주면 돼. 25% 한다. 아까 캘큘레이터에서 4를 주면 됩니다. 4. 여기를 4 주시면 되고, 3열로 나오게 하겠다. 이게 3열, 이거는 4열이고, 5열로 나오겠다 하시면은 5 주시면 되고, 3열로 이렇게 나오겠다 하시면은 3을 넣어 주시면 돼요. 나누기 할 때.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숫자가 5열로 나올 때는 5, 4열로 나올 때는 4, 3열로 나오게 할 때는 3,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 폭이 딱 정해졌으면 그림 크기도 줄어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 크기도 줄어들었죠? 이거 복사해서 2개 더 넣어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li에서 li에서 li까지를 복사하셔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만 넣어보시죠. 6개, 7개, 8개 6개만 넣을게요. 여섯 개 넣으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그림이 6장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6장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6장의 그림이 나오면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 li에서 li까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li에서 li까지. li 여는 태그에서 li 닫는 태그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li가 세로 정렬됐는데 가로 정렬 시켜보세요. 그러면 가로로 정렬시켜 보세요. li를 가로 정렬시켜 보세요. 가로 정렬할 때는 뭘 준다고요? 뭐 한 개 딱 주는 거 있었죠? 그렇죠. 플렉스만 주면 돼요. 플렉스만 주면 가로 정렬 딱 돼버립니다.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li가 가로 정렬되려고 하니까 부모 요소인 누구? ul. 프로덕트스 안에 있는 ul에 대해서 플렉스 주시면 돼요.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프로덕트스 안에 있는 ul에 대해서 자, 점 찍고 프로덕트 붙여넣기 하시고 한 칸 띄우고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시면 가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만 주시게 되면 얘들이 가로 정렬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됩니다. 간단하죠? 가로 정렬이 됐습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영역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뭐죠? 프로덕트 img 아닌가요? 맞죠? 자, 프로덕트 img 더블 클릭 복사, 프로덕트 img 더블 클릭 복사하시고 밑에 오셔가지고 점 찍고 붙여넣기 하시고 중괄로 엔터, 자, 엔터 하시고 중괄로 엔터 하시고요. 트랜스폼 하시고 스케일은 1이라고 줍니다. img 크기는 1입니다. 그런데 img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역시 똑같고요. 대신에
콜론 하시고 H 오버, 호버라고 마우스를 올리면이라고 있었죠. 호버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하고 엔터 치시고 똑같습니다. 트랜스폼 스케일이라고 주신 다음에 1.1 줘보죠. 1.1 1.1은 110% 키우겠다는 겁니다. 110%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10% 확대시키고 기존에 가만히 있을 때는 100%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110% 확대되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 더 많이 줍시다. 이 2배 줘보겠습니다. 2배. 이렇게는 원래 안 줍니다. 원래 안 주는데 우리는 효과 보고 나중에 다시 1.1%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십니다. 지금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이 속성이 뭐 하는 속성인지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img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2배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1배로 되라. 열어서 새로 고친 다음에 한번 올려보시죠. 이렇게 커지나요? 맞아요? 이미지 안 커지지 한번.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 커지나요? 너무 키웠네. 민기씨 커져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커질 때 이게 벗어났죠. 이게 영역을 아까 그 영역 벗어났죠. 그죠? 벗어나서 되게 이렇게 다른 거에 가려져서 보여져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요 사각형 크기만큼만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지금 있는 사각형 크기만큼만 커지더라도 그 사각형 크기만큼만 보여주고 싶으면 뭘 넣으면 될까요? 어디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얘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가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을 때 누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얘가 마음대로 막 커졌을 때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 이름이 뭔가요?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거 뭐냐 하면 점 찍고 프로덕트 중간에 하시고 오버플로 히든 넣으시면 끝나요. 오버플로 히든 아까 넘치는 거에 대해서 잘라버린다고 했죠. 넘치는 영역 잘라버리는 속성 오버플로 히든 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녀석이 보시면 이렇게 커지더라도 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제한이 걸립니다. 이렇게 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제한이 걸려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아까 네이버에서 보셨던 이 부분이에요.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커지는 거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하는데 한 개 더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넣으시려면 한 개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퉁퉁퉁퉁 이렇게 커지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영역 안에 커졌을 때, 자, 이제 애니메이션 넣어봅니다. 잘 보세요. 상황이 보시면, img라고 하는 것과 img 위에 마우스 올리는 거랑 변화되는 구간이 어디죠? img에서 마우스 올릴 때 이 구간이 변화가 되죠. 속성은 스케일이라는 걸로 변화가 되고, 처음에 기본값에서 2배로 커졌습니다. 맞나요? 여기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변화되는 부분이면 원래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 이벤트 올렸을 때 말고 마우스 올려서 이벤트 발생됐을 때 말고 기존의 현 상황에서 뭘 넣느냐 하면 이걸 넣어줘요. 지연 시간을 넣어줍니다. 지연 시간. 그게 뭐냐 하면 트랜지션, 벌써 나왔네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랜지션이라고 속성이 있고요. 여기에 all이라고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는데 시간은 초시계로 뭐 0.3
0.4s, 0.4초입니다. 0.4s 주시고 그 다음은 easy in-out을 주겠습니다. 가속도 주는 겁니다. 가속도. 그냥 평이하게 커지지 말고 그냥 훅 커졌다가 훅 쭈그러들었다가 이렇게. 어디에 준다고요? 이벤트에 주는 게 아니고 이벤트 하기 전 단계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트랜지션이라고 지연 시간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번에는 자 이제 마우스 올려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세로 고치고 올리면 이렇게 툭툭 커지는 게 아니고 슉 커지죠. 그죠? 아까하고 느낌 다르죠? 아까는 그냥 퉁퉁퉁, 얘들은 스무스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2배가 아니고 아까 1.1배 정도 된다고요. 커지는 게. 1.1배 정도 되게 되면 아까처럼 상품처럼 내가 커졌을 때 살짝 커지고 말죠. 이렇게. 살짝 커지고 말죠.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어디에 마우스를 올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쇼핑몰에는 이거 마우스 올리더라도 이미지 살짝 커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을 우리 쇼핑몰에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상품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려도 안 커지잖아요. 이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일 소스에다가 직접 카페14 소스에다가 저 스타일을 넣어 가지고 이미지 등록됐을 때 리스트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리면 살짝 커지도록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다른 이미지가 나오도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넣어 보시고요. 슬라이드도 이거 위에 어디 갔냐? 제일 위에 보시면 슬라이드 바뀌는 거 있죠? 이것도 한번 넣어 보고요. 슬라이드 바뀔 때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제자리에서 바뀌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옆으로 움직임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 오늘 했던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 스타일 적었는 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직접 카페14에다가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 레이아웃 자체를 바꿔보도록 하죠. 적었던 거 다시 한번 태그 적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